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뭐, 비 오고 흐리고 뭐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모쪼록 즐거운 주말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말인데 뭐 주말 시황이긴 하지만 우린 뭐 주말 시황 이런 거 그렇게 굳이 가리진 않죠. 그냥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한번 살펴볼 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린 항상 전략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어 뭐 주말이라고 해서 뭐 시황이 달라질 건 없다. 그렇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어 뭐 기대와 다른 흐름을 보였던 날들, 그런 날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판단 기준은 뭐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는 것 뿐이죠. 네. 어, 뭐, 평상시에는 똑같은 방식을 취하다가도, 뭐, 내 경험적으로 한번 다뤄봤다라는 어떤 뭔가가 나오면, 예, 뭔가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다음번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아니면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경험을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또 장중에 이렇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말이니까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예, 나스닥이 3%나 빠졌습니다. 3.5% 빠졌죠. 다우존스 1.9% 빠졌습니다. 네, 미국, 네, 투표 잘해야죠. 예, 참 세계 그 초강대국의 리더 하나 잘못 뽑아서 예, 자국민들도 고통받고 예, 세계인들도 고통받는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시장의 변수는 오로지 트럼프. 지금 좀 재밌는 건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가 이기냐, 이재명이 이기냐 이런 거 보고 있죠. 네.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강 건너 불구경 아니면 뭐 싸움 구경 이런 거를 하지는 않고요. 예. 그냥 어떻게 됐든 예, 이 난국을 잘 타게까지는 못 아니더라도 잘 버텨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시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주말이니까 뭐 해외 시장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이렇게 음봉 생겼죠. 다우존스입니다. 이렇게 예, 딴 나스닥도 상승하고 일본도 상승하고 뭐 이럴 때 지 혼자 여기서 낑낑대더니 드디어 한 방 쭉 무너졌죠. 예. 뭐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뭐 얘네는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지게 되면 뭐 다음 마디 한 요 정도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뚫기는 여기 이런 데서는 좀 뚫기는 조금 왜냐하면 이
요 고점 라인을 뚫었다가 한번 디뎠다가 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 한 방에 뚫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이런 데쯤에서는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차트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입니다. 네. 나스닥 한번 보죠. 예. 나스닥도 폭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재밌죠. 예. 네. 딱 요런 데서 멈추죠. 네. 쭉 올라왔다 내려가더라도 예, 여기서 멈춥니다. 보이는 데가 요런 데니까 어떤 요 정도면은 뭐 오늘은 요 정도만 하락하면 되겠다. 한 번 더 하락하면 뭐 나스닥도 여기 뚫고 올라온 요 라인 정도까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 뭐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8%라는 3.56%인가요? 예, 3.56%. 어라 좀 전하고 수치가 좀 다른가? 여기 3.56%. 아, 맞네요. 아, 제가 3.8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3.56% 어디 갔냐? 여기에요. 예. 3.56%라는 건 좀 굉장히 큰 수치죠. 굉장히 큰 수치이긴 합니다. 요즘 이렇게 짜잘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이. 예. 트럼프가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S&P 500 좀 보겠습니다. S&P 500도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와서 여기. 네, 종목 수가 많은 것들은 이렇게 멈춰야 할 때를 대충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움직였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종목 안 되죠. 한 30종목인가요? 예. 뭐 우량주 30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좀 엇나가는 때가 있긴 있다. S&P만 해도 뭐 500종목이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종목이니까 얘네만 해도 개수가 좀 되는데 얘네는 30개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네,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올랐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고 쉬었다가 여긴데 내일은 뭐 당연히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예. 어디까지 하락해서 시작할지 3,600을 너무 빨리 갔으니까 한 3,550 정도에서 다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얘네가 빠진 퍼센티지가 크니까 우리도 뭐 그냥 다시 3,500에서 시작을 할지 그거는 네,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너무 예, 너무 그렇게 뭐 오늘 뭐 지수를 예측하거나 하긴 힘들죠. 니케이는 어떻습니까? 니케이 잘 가다가 예, 금요일 날 쭉 빠졌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사실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한 날이긴 합니다. 예, 일본도 가다가 빠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연휴 때 얘네들이 올라간 만큼 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뭐 일본 증시 이렇게 빌빌 싸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예, 네, 아침부터 이렇게 쭉 빠졌었죠. 쭉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예, 시가 지지받고 나중에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 짓을 하게 만든 거는 누구다? 예, 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조금 바꿔 먹어야 돼요. 투자 방식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네, 우리는 뭐 돈만 벌면 되죠. 변동성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쭉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졌었습니다. 500 가까이, 이 500선인데 이 빨간 선이, 예, 이 500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말아 올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아, 이거 말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 어느 날 경험을 했느냐? 요 날 경험을 했죠, 요 날. 요 날 경험을 했죠. 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뺐다가, 예, 그 다음에 쭉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뭐 천천히 올린 셈이죠. 쭉 올리지 못하고. 그런데 금요일은 그나마 여기 닿자마자 다시 반등 쭉 시켜줬고, 예, 우리가 늘 그어놓는 여기 시가선, 플러스 5포인트 선, 마이너스 5포인트 선. 거의 플러스 5포인트 선 가까이 가긴 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많이 봤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왜냐? 우리 시가 베팅 해놓은 것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네. 왜 안 좋냐? 아, 아침에 이렇게 쭉 뺐는데 성적이 좋을 일이 없죠. 하지만 뭐 어쨌든 네, 이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이 동네에서, 예, 장중 베팅, 추가 베팅을 좀 한 것들이 쭉 살아나줘서 어, 수익은 뭐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뭐 아침에 넣은 것들이 다 날라갔으니까, 뭐다 날라간 건 아니지만 아침에 넣었던 것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우리 시가 베팅 할 때보다는 조금 넣죠. 예, 그래서 그 조금 넣은 거 가지고 다 살리기는 좀 힘들다. 예, 그래서 뭐 수익은 조금 난 건 맞지만은 어,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물론 뭐 요런 데 시가로 다시 내려왔을 때 조금 요런 데서 잡아가지고 조금 보너스 수익을, 추가 수익을 좀 낸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매매는 뭐 그냥 쏘쏘, 그냥 뭐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 조금 더 하는 거 정도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요날하고 왜 같느냐는, 네, 왜 비슷하냐는 좀 이따가 이제 옵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해외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려서 시작을 할 건데, 뭐 500을 너무 빨리 뚫고 올라왔으니까, 예, 다시 요 동네쯤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우리는 늘 보는 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정도 보는 거니까, 뭐 시작을 요 동네에서 하면 다행이겠는데, 뭐 그렇지 않고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다시 뭐, 이거는 너무 빨리 간 거였어, 다시 와.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뭐다? 예, 양쪽을 다 본다. 요겁니다. 시가 라인, 예, 만일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가 시가 라인, 시가 라인 플러스 5P, 마이너스 5P.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뭐 시가 라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단위 선들이 지금 두 개나, 예, 두 개나 그냥 별 걸림 없이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480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뚫었다가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하루 종일 뚫을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부터 490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밀리지도 않고 그냥 그 위에서 놀다가 다시 500을 한 방에 뚫어버렸죠. 예, 빠르다. 네, 급하고 너무 빠르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하는 김에 저런 거 한번 얘기해 보죠. 증시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무릎에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예, 무릎과 어깨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가 무릎이고 뭐가 어깨냐? 이게 모르죠. 모릅니다. 예, 참 애매하죠. 예, 뭐가 무릎이고 뭐가 어깨인가. 그냥 오늘은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상승을 하려면 먼저 하락을 해야겠죠. 예, 하락하던 증시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반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상승이라고 보고 여기서 진입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땅을 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라만 왔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오고 조금 꺾여서 이제 여기 마디 하나 생기나 보다 해서 여기가 이제 무릎이 이걸 무릎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내려와서 반등한 다음에 꺾였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예, 이때서야 비로소 여기가 무릎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판단이 됐으면 여기서 진입하는 게 이제 무릎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어깨가 뭐가 하나 나오겠죠. 뭐 꺾이는 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어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깨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이 만일에 여기서 그냥 꺾인다면 이게 머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깨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머리가 두 개네. 머리가 두 개가 아니고요. 예. 이 머리는 언제 판단이 나느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꺾여서 예. 이렇게 쌍봉이 나올 때 요 때가 이제 얘가 이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깨는 얘가 어깨일까요? 뭐 여기서 깔짝대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얘가 어깨라고 판단되는 건 어디냐? 얘가 다시 내려와서 요 점을 돌파할 때, 요 동네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어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 이거는 이제 그러면 왼쪽 어깨가 되겠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거는 이렇게 머리가 확인된 다음에 또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 무릎을 돌파해서 얘가 무릎인 걸 안 다음에 무릎가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를 돌파할 때 그럼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신중을 기하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 때 요런 데 정도에서 팔아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가 어깨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기다리고 여기서 팔아도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파는 거죠. 네. 여기는 고점이 아니죠. 네. 이게 만일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게 고점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이제 팔면 이게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더 기다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뚫는 거 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더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뚫리는 거 보고, 여기서 팔아도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옛날 영화 중에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 뭐, 제목은 좀 야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야한 영화는 아니죠. 옛날에, 뭐, 영화를 좀, 제목을 좀, 그렇게 좀 지어라. 야하게 좀 지어라. 그래서, 50대, 60대인가? 50대인가?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질하고는 내용보다는 어떤 선정적인 제목을 갖다 붙이는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내용을 전혀 다르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때가 있었다. 어쨌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무릎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돌아와서 네, 여기를 돌파하는 네, 여기 정도가 이제 무릎이 되겠죠. 요 동네 정도가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가 이제 구간 저점이니까 어쨌든 이 저점을 뚫지 않고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예,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해야 여기가 이제 무릎이 되겠죠. 예, 무릎이 저기였구나. 그럼 여기 돌파할 때 야, 그럼 여기서 이제 사면 되겠구나. 계속 놔두다 보면 이제 어깨가 생기겠죠. 이렇게 어깨가. 예, 어깨가 생기고. 예. 근데 이게 어깨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 머리가 생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어깨가 하나 쌍봉. 예. 요런 모습이 생겨야 이제 여기가 어깨가 되는. 이게 왼쪽 어깨가 되는 거죠. 만일에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네, 여기는 이제 어깨가 아닙니다. 얘가 이제 어깨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럼 계속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머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쌍봉처럼 어깨가 생기느냐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따라가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주식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예. 여기 이제 구간 저점쯤 되는 거죠. 여기가 일단 무릎 여기 돌파하면 조금 사보고 예, 쭉 따라가고 예. 여길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돌파했다가 다시 또 빠져서 뭐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분할 매수할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 내려왔다가 볼록 하고 가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요때 좀 넣어보고 실패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돌아오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한 30% 넣고 그냥 가면은 놔두면 되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두 번째 30% 넣고 요때는 이제 주식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냐 뭐 이런 거 살펴봐서 몇 프로 내리면 이런 거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 내리거나 말거나 여기서 이렇게 좀 도는 모습이 보인 다음에 요 동네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는 일단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돌아와도 수익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실패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는 게 여기서 몰빵하는 게 아니고 예, 몰빵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나눠서 한 3분의 1 정도 해서 3분의 1 정도 집어넣어 놓고 얘가 올라가면 그냥 그걸로 벌면 되지만 내려오면 차후에 여기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예, 집어넣는 그런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 많이 벌어집니다. 예, 제가 주식 차트들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예, 여기서도 보이죠. 이렇게 와서 여기 왔을 때 네, 여기 왔을 때 이런 데서 이제 일단 30% 정도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추가로 떨어진 거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졌죠. 예. 그럼 그럴 때 이런 데서 2차 매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와도 성공. 그렇죠? 얘는 원금 회복했고 얘가 수익이 났으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입한 원금을 빼고 원금만 싹 빼고 이제 수익분이 남아 있겠죠. 그럼 그 녀석들 그냥 시장에 던져 놓는 거고. 예. 그럼 이 회수한 원금은 가지고 뭐 하냐? 예, 또 이런 녀석이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는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 얘는 너 혼자 갈 때까지 가봐라. 그래. 갈 때까지 가봐라. 가다가 뭐 이렇게 요거 봉우리 하나 나왔고 쌍봉 정도 나왔으면은 여기쯤에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좀 회수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놔뒀더니 더 가네. 그럼 가면 가는 거고. 예, 그동안 나는 뭐 했다? 예, 여기서 뺀 원금 가지고 여기서 뺐구나. 예, 여기서 뺀 원금 가지고 예,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방법. 예, 예, 그게 이제 요거의 예지요. 예, 요게 이제 요거의 예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한번 봤습니다. 예, 무릎에서 사서 예, 어깨에서 파는데 이렇게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게 폭락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 그다음에 머리를 지금 만드느냐 아니면 만드는 척 하다가 다시 가느냐 이건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 가서 진짜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쌍봉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그때 이제 팔자. 예, 그게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 반드시 이 숫자가 와서 뭐 우리 뭐 그 엘리어트의 오파동 이론 이거죠. 오파동 1, 2, 3, 4 5파 다음에 하락 3파 뭐 이렇게 무너진다 이건데 이게 꼭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는 거죠. 봉우리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고점이 아니고 그 다음 봉우리 내려와서 쌍봉 요런 정도 하고 나서 여기서 파는 게 이제 어깨에서 파는 거고 그 전에 올라오는 거는 이 머리에 제일 가까운 게 그냥 예, 어깨다. 이것들은 그 전까지는 어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 오파동 이론은 많이들 아실 거고 요 이론은 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옵션 하면서도. 예. 우리 그동안 이거 꽤 많이 다뤘습니다. 네. 뭐 이게 요런 모습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이런 모습으로 또 나오죠. M자. 그냥 가느냐,
밑으로 빠졌다 가느냐,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냐, 아니면 솟았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바로 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다가 여기서 가느냐, 이런 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샀는데, 예, 바로 안 가고 빠졌다가 가는 거죠. 만일에 뭐 이런 거 정도 노리고 여기서 들어갔다면은 뭐 이런 정도까지 기대해 보는 거죠. 여기서 원금 빼고, 예, 나머지만 남겨서 그냥 남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려면 갈 거고, 뭐 아니면 빠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씨를 계속 뿌리는 그런 거, 예, 저는 네, 이런 걸 이제 씨 뿌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많지 않죠. 예,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뿌려놓되, 예, 뿌려놓되, 여기서 수익 봤다고 여기서 홀랑 다 팔지 말고, 예, 원금만 회수하고, 이거는 애가 자기 혼자 잘하도록 놔두자. 그리고 원금을 뺐으면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이게 또 씨를 뿌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한두 종목으로 시작했다가, 예,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한 100종목, 200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뿌려져 있는 것들만 나중에 걷어도 예, 잘만 갔으면, 네, 잘만 갔으면 시장에 뿌려져 있는 것만 걷어도 꽤 되겠죠? 꽤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트럼프를 상대로 한 위기만 잘 넘기면, 예, 아주, 예,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파생을 하지만 맨날 뭐 위클리 옵션 얘기나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꼭 옵션만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식에 조금 넣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부는 네, 이런 전략을 벌써 구사를 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원금 빼고 시장에 남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종목을, 네, 또 교체해서 늘려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시장이 무너져도, 예, 손해볼 게 없다. 그렇죠? 나는 이미 원금 빼고 벌써 씨 뿌려 놓은 게 꽤 있으니까. 지금 또 원금 또 빼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예, 종목 골라가면서, 봐가면서, 예, 그런 애들을 찾아서 넣었다가, 예, 또 수익 어느 정도 나면, 예, 원금 빼고, 나머지는 놔두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당장 걷어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 적어도 우리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란 걸 조금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왔는데 무릎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눈에 잘 안 띄죠, 이런 거는. 요만큼 올라와서 아, 여기가 무릎인가? 여기 돌파했으니까 요 깔짝대는 여기 요만큼 여기 와서 이거 하루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 정도? 요게 무릎이라고 봐야 되나?
긴가민가 하죠?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분할을 더 하는 겁니다. 분할. 분할. 우리 만일에 이렇게 좀 눈에 딱 띄죠? 눈에 딱 띈다. 이럴 때는 여기를 무릎으로 보고 우리 한 3분의 1씩 넣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30% 넣으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데는 조금 애매하지요. 그럼 한 10%만 넣는 거죠. 예. 분할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아, 이거 좀 애매하다. 근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숙였다고 봐야 되나? 애매할 때는 자금을 나눈다. 예. 네. 그 주식은 좀 마음이 좀 편하죠. 오래 가져가도 되니까. 우리 파생은 그날 하루하루 애를 써야 되는데 주식은 좀 마음이 편하죠. 아유, 오늘 내렸어도 뭐 내일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저점 있고 여기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를 뚫었다면은 여기가 무릎이 되겠는데 이게 저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따져야 됩니다. 돌아와서 이건 그래도 그림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 돌파하면 아, 여, 여기가 무릎선이라고 보고 무릎선 돌파하면 집어넣고 그냥 던져보자. 예, 여기 왔는데 이게 어깨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쉬는 타이밍이 될 것이냐.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좀 꺾일 수도 있겠죠. 꺾이면 여기가 머리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이게 또 어깨가 되고 이 어깨는 취소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 어, 편안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은 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잡주 같은 것들, 차트 이상한 애들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막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두 가지. 예. 그 무릎과 어깨, 그 다음에 이런 볼록이, 볼록 튀어나와서 여기 오면 한번 사보는 거. 여기도 뭐 여기서 볼록 와서, 여기 아니었네요. 여기였네. 예. 여기서 한번 사보는 거. 성공하면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원금 빼고 나머지 그냥 가든 말든 던져 놓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내려온 만큼 더 내려가면 여기서 딱 사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뭐 쌍바닥에서 사네, 뭐 무릎에서 사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있다. 타이밍 잡는 거. 실패해도 여기까지는 오더라.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다뤄왔고요. 얘는 뭐지? 오늘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전번에 저러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일본은행 폭락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도 기다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기다리는 건 여기죠. 여기 했는데 이게 그날은 쭉 내려갔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다시 올라오고, 또 여기까지도 또 다시 올라오고, 예,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주식 쪽에서도 이런 거 참고해서, 예,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다행이다가 여기서는 더 떨어지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서 사는 게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자리까지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아까 나스닥이었죠? 나스닥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일단 여기 정도 왔으니까 여기는 한번 분할 매수 1차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물론 다음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너무 가깝고 여기는 좀 가깝죠. 여기는 너무 가깝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떨어져서 여기 정도 오면 그때 또 2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는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 뭐 여기서 산 거나 여기서 사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원을 크게 그리면서 여기까지 올 것이냐 아니면 이런 짧은 원에서 끝날 것이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대하고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얘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데 왔다 그래서 뭐 다시 늘 필요는 없겠죠. 올라오게 되면 금방 올라올 거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런 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사지 않는 게 좋다. 아예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이 동네에서.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는 하루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일도 시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요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뭐 여기서 생기냐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생기냐 이런 데서 생기냐 어디든 상관없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라인은 그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라인들은 이런 10단위 라인들 10단위들에서는 항상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10단위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다시 이렇게 쪼르륵 빠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한 날, 요 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뭐가 비슷한지 지금 옵션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였더라? 어느 거였더라? 네, 요거였죠. 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밑으로 쭉 빼는 거죠. 밑으로 쭉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콜옵션이 쭉 빠졌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콜이 쭉 빠지면 풋옵션에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날 콜은 죽는데 죽어나고 있는데 풋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딸랑 더블 갈까 말까 했었지요, 이날. 콜은 그냥 뭐 20배, 마이너스 20배, 20분의 1, 10분의 1, 막 이렇게 토막 나고 있는데, 풋은 그냥 딸랑 가봐야 더블도 못 가고,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그 이후에 바로, 콜의 급등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아침부터 쭉 밀어서 콜이 이렇게 똥값이 되고 있는데 풋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풋은 올라가질 않아요. 시가가 0.3인데 고가가 0.42, 42, 뭐 0.47 이렇습니다.
더블도 못 가고 있죠. 예. 이런 날은, 네, 콜을, 예, 콜이 이렇게 빠졌을 때 콜을 좀 사두면 다시 기어오른다. 예. 그래서 아침에 시가 베팅 했을 때, 예, 시가 베팅해서 여기까지 콜 손해, 예, 풋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예, 그러고 있는데, 예, 이날과 같은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밑에서 저점 매수를, 장중 매수를 좀 했다. 그 녀석이, 예, 몇 배가 됐다? 네, 3배, 4배 정도. 시가까지만 잡았을 때 4배 정도가 됐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콜은, 예, 투입 원가만큼 올라왔으니까 살았고, 반면에 풋은 뭐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금요일 매매는, 그다음에 금요일이란 날이 원래 투자 심리가 좋은 날은 아닙니다. 좋은 날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연휴 때문에 다른 나라 올랐을 때 못 올라서, 예, 이렇게 갭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 쭉 뺐다가, 예, 500 근처까지 가서 다시 밀어 올리는 요런 거, 요런 일이 일어났다. 예, 그렇지만 금요일이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은 날은 아니다. 산 건 외인밖에 없다. 그죠? 외인들이 다 흡수를 했죠. 개인 거, 기관 거. 네. 그래서 뭐 요런 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깔짝깔짝대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음봉이었다가 이제 음봉 꼬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럴 때, 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게 싫으면, 그렇게 뭐 예측해서 하는 게 싫으면 이렇게 무릎을 잡는 거죠. 네. 예. 어디가 무릎이죠? 이렇게 한 번 왔다 이렇게 무너지면 무릎. 뭐 이렇게 쳐도, 예, 여기서 좀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 눈에 확 띄는 이런 거 정도. 좀 큰 무릎. 그럼 여기서 넣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봐도 되고, 어, 뭐 510이니까, 여기 15분봉이니까 510에 대한 1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510에 대한 1분봉. 네.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시 반등할 때, 어, 여기서 딛고 올라왔네? 그러면 나는 지난번 이날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밀어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휘었을, 낚싯바늘 생기자마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무릎 어깨 이론을 적용한다면 여기서 왔고, 하나 솟아서 여기 왔으니까 요것만 돌파하면 집어넣자.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건 난 다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좀 하나로 보는데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뚫고 가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예, 오를 가능성이 있겠더라. 그럼 난 여기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3배 가는 거죠. 3배만 갔으니까 더 갔죠. 예. 여기서 들어가도 3배 이상은 나옵니다. 저 밑에서 들어갔으면, 네, 4배 이상 나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5배. 끝까지 기다렸으면 5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최근에 한번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예, 그런 차이가 이제 시장에서 장중에 대응할 때, 이날도 똑같았죠. 예, 이날 똑같았습니다. 내려가는데 콜은 쭉쭉 빠지는데 풋은
콜이 한 20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랬던 날인데요. 예. 그랬으면은 풋이 그래도 한 5배는 쭉쭉 올라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죠. 예. 가봐야 더블도 못 가더라. 이러니 아, 이날처럼 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식, 코스피 주식에 대한 그 투자자별 동향인데, 예, 9시 딱 되자마자 외인들은 사는데, 이때, 예, 기관 팔고, 좀 있다가 개인이 가는 척 하다가 개인도 팔고, 예, 이랬는데, 개인이 계속 파니까 갑자기 기관이 각도를 바꿨죠. 상방으로. 하방에서 방향을 바꿨죠. 하방에 했다가 상방으로.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쭉 밀었지만 그다음부터는 같이 올랐다. 기관과 메인의 방향이 같았다. 그래서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 기관이 계속 팔죠. 네.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들은 수평대 있다가 조금 샀다가 다시 팔고 뭐 그렇습니다. 외인만 예, 아침에 쭉 사고 낮에 좀 조용히 있다가 후반에 또 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시장은 예, 내리꽂았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예, 시가 정도에 착륙했다가 다시 살짝 오르는 이런 모습이 벌어졌다, 벌어진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하루하루 이런 시장의 모습,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 콜은 폭락하는데 콜은 폭락하는데 풋이 왜 변화가 없지? 그러면 돌릴 수도 있겠구나. 예. 이 꺾이면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에서 한번 꺾이면 낚싯바늘 한번 만들어주면 속는 셈 치고 여기서 들어가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요것들만 내놨는데 요것들만 내놨는데 실제로 요 막판에 요 동네에서 매매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얘가 아니고 조금 더 510 밑에 거 507, 505 이런 것들은 네, 요 동네에서 좀 매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조금 추가를 조금 더 내줘서 뭐 미미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뭐 플러스로 끝나긴 했다. 근데 좀 아쉽다. 뭐 제가 아주 강심장이었다면, 네, 제가 아주 강심장이었다면, 이날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 꺾일 때 여기서 좀 넣어보자, 왕창. 예. 아침에 시가 매매 들어간 것보다 좀 더 넣어보자. 막 그랬으면은, 네, 수익이 아주 컸겠죠. 예. 왜냐, 풋은 집어넣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네. 음. 근데,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장중매매는 많이 넣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예, 적당히 예, 적당히만 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내일도 만기일이죠. 위클리 옵션 월요일문 만기일입니다. 내일도 만기일이고 그래서 내일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오늘 또
그 전날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 얘들이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네, 방향이 같으면 굳이, 예, 요럴 때는, 뭐, 아래쪽을 굳이 볼 필요는 없더라. 수치상으로는 얘들도 마이너스지요. 여기가 제로선이기 때문에, 여긴 매도였습니다. 예, 순매도 구간입니다. 하지만, 예, 순매도를, 규모를 줄이든지, 규모가 줄어들면서, 예, 방향이 위쪽을 향하게 되고, 그게 외인들의 방향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굳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예, 다시 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진 않아도 되더라. 그런 경험들 우리 요새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눈에 딱 띄면 차트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차트가 어떤 급등세의 모양을 연출하지 않고 않는다. 그럴 때는, 네, 매매 동향을 좀 보는 것도 어, 괜찮겠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차트가 보여주는 어떤 모양 자체는 특별히, 예,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패턴을 보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돈의 크기, 돈의 방향을 좀 보는 게 요즘 매매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날씨 안 좋은 주말 그래도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예,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이, 예, 나중에 어떤 매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옛날에 잘 몰랐을 때 느끼던 때와, 뭐 조금 알았을 때 느끼는 때와, 뭐 아주 많이 잃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보게 된 때와, 뭐 이런 것들이, 예, 저라고 해서 뭐 과거의 경험들을 모두 다 축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순간순간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놓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횟수들을 조금씩 줄여가면 되는 거죠. 인간은 뭐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AI가, 컴퓨터나 AI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AI 분석 뭐 이런 걸로 종목 골라주던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지요. 뭐였다, 리딩방, 뭐 리딩 사이트, 뭐 거기서 사람이 해주는 데도 있고 AI가 해주는 데도 있고 뭐 그랬었죠. 근데 다들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우린 뭐 이런 것만 갖고서 해도 되죠. 주식을 굳이 한다면. 네. 그리고 보는 게 모양만 보기 때문에 종목이 뭐든 신경을 안 쓴다. 코스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한번 그려준 녀석들은, 예, 꼭, 예, 여기서 가거나 더 내려갔다가 여기 와서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올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꽤 눈에 많이 띕니다. 오히려 이런 뭐 쌍바닥이네, 뭐,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잘 띄죠.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면, 네, 씨 뿌리기 전략으로, 예, 조기까지만 먹고, 원금만 빼고 나와야지. 딱. 나머지는, 네, 그냥 파종해 놓으면 알아서 가든지, 아니면 뭐 거꾸로 지더라도 제로는 아니죠. 예. 나중에 쭉정이가 될 수는 있어도, 예, 혹시 압니까? 또, 이렇게 쭉 갈지. 또 쭉정이 된 녀석은 걔만 포기하면 되죠. 또 다른 거 들어가서 다른 녀석도 심어놓고 파종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몇 년 지나면 또 한 300종목 보유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 300종목이 결코 전 종목이 다 빵원은 아니라는 거.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파생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옵션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주식 얘기도 좀 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네. 네. 제가 봐서는 오늘 아마 아까우시지는 않을 겁니다. 예, 쌍바닥이네, 뭐, 엘리어트 오파동이네,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보다도 더 단순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예, 괜찮다. 네. 아주 직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말이 더 길어지네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의 경험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